특히 안세영 선수가요, 이 대표팀에 발탁된 뒤에 7년 동안 사실상 선배들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해왔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부분 역시도 협회 측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과연 경위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세영 선수는요,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7년에 처음 이 대표팀에 발탁된 이후에 7년 내내 대표팀에서 막내 위치에 있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안세영 선수는 지난 7년간 일부 선수들의 이 끊어진 라켓줄을 갈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훈련이 끝난 뒤에도 숙소에서 빨래와 청소 등 각종 잡무를 도맡아 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육계에서는 안 선수가 가뜩이나 최근 1년 동안 다리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가운데 훈련 외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이 위계적인 환경에 시달리면서 더 스트레스가 가중됐을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 선수가 이 선수 관리 및 훈련 방식 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과 관련해서 협회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년간 많은 걸 참았다고 강조했던 이 안 선수의 지난 발언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근데 이게 이 목표가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까지 보완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배드민턴이든 어떤 스포츠든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냥 모든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어린 선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은 이 배드민턴계의 위계적인 문화,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야간 훈련을 비롯해서요, 이 모든 일정을 선배들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했다는 겁니다. 네, JTBC 보도 내용인데요. 선수촌 안에서 대표팀이 합숙할 때면 정규 훈련 외에 야간에 개인 훈련을 하는 걸 선배들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선수 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규칙은 필요하지만 어린 선수들에게는 지나치게 생활을 옥죄는 불합리한 시스템이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배드민턴 협회는 올해 초 이런 문제를 지적받자 이 개선해서 보고 문화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생활을 참다 못한 안 선수 측에서요, 지난 2월이었습니다. 올림픽을 반년 앞두고 상황을 좀 개선해달라, 이렇게 협회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이 협회 측 주요 관계자들을 지난 2월 만나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에 대비해 온전히 재활과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7가지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청소와 빨래 등의 서열식 문화 개선, 일과 후 휴식을 위한 1인실 배정, 코치진과의 직접 소통 요구 등이 있었고요. 후원사회 운동화 착용, 항공 티켓 업그레이드 등도 담겼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2가지 정도입니다. 진천 선수촌이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1인식을 우선 배정하면서 안 선수 또한 1인실을 배정받았습니다. 항공 티켓의 경우 자리 변경이 가능한 이코노미석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업그레이드 비용은 선수가 부담하기로 했고, 운동화는 변경 대신 후원사가 맞춤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안 선수 측의 요청에 대표팀 코치진은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돌아간 안 선수의 선수촌 생활을 언급했던 안 선수 어머니의 지난 발언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빡세게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옛날 그 프로그램처럼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이게 다 돌아가고 주말에도 못 나오고 휴가도 없이 풀로 돌았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세영이가 이제 아시안게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끝까지 이렇게 해내겠노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선수촌에 들어가 있으면 본인 힘든 이야기를 하는 애가 아니고 참고 삭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연락도 많이 되지도 않고, 한 2년쯤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엄마, 내가 선수촌에서 얼마나 바쁜 줄 아냐고. 안쓰럽고 짠하고, 뭐 그 안에서 이제 혼자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게 제일 저는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결국 배드민턴 업계만 뿐일까, 배드민턴 계만 뿐일까, 아마 다른 혹시 스포츠 종목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또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런 얘기 또 전해드렸었죠. 이 배드민턴 협회 규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 배드민턴계 내부에서의 어떤 위계 질서, 그다음에 어떤 군대 같은 어떤 복종 문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눈길을 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이 체육회에도 그런 규정이 있었지만 이미 몇 년 전에 체육회 규정에서는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체육회는요, 이 선수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해서 3년 전에 이 무조건 복종 지침 이 부분을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대신 이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새로 마련하면서 선수는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해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한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는데요.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는요, 이미 체육회가 상급 기관인 체육회가 삭제한 이 선수의 복종 의무가 담긴 지침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협회는요, 이 무조건 복종 이 지침이 삭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주셨는데, 이 김태규 대한 이 배드민턴 협회장은요, 해당 지침이 논란이 되니까 저도 그게 있는 줄조차 몰랐다라면서 그런 문구를 다 삭제를 하고 다른 문구로 고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결국 이제 자체 진상조사 지금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면은요, 이 조사위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독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네, 협회 측에서 밝힌 진상조사위 구성원은요, 변호사와 교수가 포함된 외부 인사 3명, 그리고 내부 인사 2명 등 총 5명입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협회가 30여 명의 인원진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이들 대다수는 진상조사위가 언제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협회 안팎에서는 진상조사위 구성원을 놓고 집행 임원들과 상의도 없이 조사위원을 선임한 데다 2명의 내부 인사가 현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비공개로 열리는 조사위에는 당사자인 안세영 등 국가대표 선수들은 참석하지 않고요. 김학균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에게 이제 관련된 사항을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어디든 이제 뭐 단체 모임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규율은 필요하죠. 그게 결국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선후배 간의 그런 어떤 위계 문화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규율을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로서의 어떤 그 통일된 그런 모습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가 7년 동안 대표팀에서 막내를 하는데 선배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줄을 갈아주고 그다음에 청소를 했다. 이런 허드렛 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우리 스포츠계에서는 결과가 좋으면은 모든 과정이 다 미화가 돼 있어요. 뭐 금메달을 따고 한다고 하면은 뭐 협회나 또 아니면 동료 선수 선후배 관계도 다 미화가 됐는데, 지금 저런 상황은 선배도 똑같은 일을 겪어서 후배에게 그렇게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계속 대물림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그대로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7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참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협회에 대한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저 협회를 넘어서 어떤 그 선후배 문화까지도 다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는 거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협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 외부인을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간행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이걸 협회 차원이나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문체부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문체부가 나섰기 때문에 문체부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시대가 변하면 조직도 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엘리트 체육을 주도했던 협회 자체는 옛날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 같아요.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물론 군 문화처럼 상명하복에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훈련을 위해서 그런 조직 강화가 필요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줘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번 이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안세영 선수가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문체부나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개선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